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더욱더 붙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끌어올렸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끌어올렸던 하루였는데요. 시장이 상승해도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에 또 비만 치료제를 언급했죠.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 시세 냈습니다. SK 바이오팜의 그럼 수주 소식도 전하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 시세 보였는데요. 보유 중이거나 여전히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4919번이고요. 다율주행 관련주도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잡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비중 조절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양자 암호 관련주들 일제히 올라와 있습니다. 엑스게이트가 어제 이어서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KCS도 오늘 14%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3빌리언도 계속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의료 AI 테마이죠. 5% 넘게 상승했고요. 그동안 강하게 올랐었던 네이버, 카카오 오늘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4%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정치 테마주도 올라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늘 급등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7% 넘는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3%, 2%대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네, 자세한 종목 이야기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전장 들어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지수가 계속 밀렸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상승 탄력을 더 받더라고요.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런 건지 오후장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었던 건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오전에 뭐 이런 여러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고, 저는 일단 오후장은 뭐 불확실성 해소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유입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물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물론 이제 연기금이 대다수가 좀 받기는 했지만은 여기는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 거의 87만 주가 유입이 됐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일단은 선물 옵션 만기일 결국에는 3월, 6월, 9월, 12월이죠. 그러니까 올해 내마녀의 날 이제 마지막 이제 날이었고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이 오늘 시장을 거의 대부분 좀 끌어올렸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SK 하이닉스, 물론 LG 엔서도 지금 시가총액 비중에서 프로그램 유입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물론 내일 이거를 다시 돌릴 수도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결국에는 뭐 갑자기 뭐 보조금을 수령을 했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 단순하게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측면이 있었고 펀더멘탈적인 것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좀 흔히 말하는 뭐 빈집털이라고도 하죠. 그런 쪽에서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게 조금 선물 매수 쪽에서 좀 강하게 들어올린 게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엔솔, SK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아니었나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 외국인 이제 선물 쪽에 대한 매수가 흐름이 뭐 내일로 뭐 이어지겠냐 아니냐는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난 12.3 사태 이후에 빠르게 선물 매도가 나왔다가 이틀간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이 현물 쪽이나 이제 선물 쪽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에 했을 때는 분명 그분들도 아실 겁니다. 뭐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이제 PBR 자체가 0.8배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감안했을 때 그런 국가적인 뭐 리스크는 어느 정도 충분히 사그라드는 측면은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지속성은 결국에는 여러 이제 수출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뭐 GDP나 이런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단순히 10일자이긴 하겠지만은 이런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마땅히 반도체나 아니면은 자동차나 이런 수출에 대한 증가율이 강하게 나오는 그 업종이 아직까지는 마땅히 나오지는 않는 측면입니다. 워낙 이제 상반기 때 좋았던 흐름에서 지금은 사실 중가율 자체가 둔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내일 당장 뭐 외국인이 바뀔지 흐름보다는 12월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대한 뭐 환율의 정책이나 이런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오후장 상승을 내일까지 좀 잘 이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 1시부터 삼성전자가 급등 탄력을 받았습니다. 상승 동력을 약간은 잃어가면서 3%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삼성전자 계속해서 목표 주가 하향하는 레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시세를 냈는데 오늘의 시세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또 상승세가 나와주기는 했지만 일단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세는 유입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돼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곤 있지만 그 안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이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진 않고 지지해주는 그런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이제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의 중국의 공급 과잉 이슈라던가 그리고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 특히 레거시 쪽의 디램이나 랜드 가격에 대한 하락분 그리고 PC와 또 스마트폰 수요 부진에 대한 이야기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시장에서 악재적인 측면으로 노출이 이미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악재 노출로 그리고 오히려 향후를 2분기 때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시장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확정적인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이 두 기업도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적인 측면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트럼프 관련돼서 좀 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돼서 그동안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빠졌고 조정의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흐름도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유효하고 또 분할 매수는 유효하긴 하지만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언급 잠깐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업종 갖고 계신 분들은 미국의 보조금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이 마이크론의 보조금이 확정됐습니다. 61억 6,500만 달러가 확정됐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로는 64억 달러 삼성전자 전망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4억 5천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우리 국내 기업들은 언제 받는 건지 이런 기대감을 좀 계속 가져가 본다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상승도 가능할까요? 이 추세가 지속되면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지난달에도 인텔이 먼저 받았고 TSMC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앱솔릭스 물론 이게 또 미국 기업이긴 하겠지만 앱솔릭스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만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 꾸준히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취소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AI 규제 완화나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반도체 업체들의 증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물론 애초에 우리가 몇 달 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최태원 회장님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이게 향후에 보조금을 못 준다. 그러면 자기는 다시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약간 섣부른 판단도 있었죠. 물론 이제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대한 이제 캐파 증서에 따른 매출은 당연히 좀 올라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HBM3나 HBM4나 당연히 가격 마진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도 굉장히 큰 상황이라면은 일단 첫 번째로 장비주들이 특히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오늘 한미 반도체를 예를 들더라도 그만큼 이제 마이크론이 먼저 61억 달러를 받았다는 거는 이미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계속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HBM 3이 반도체가 물론 실적의 개선에 기여는 하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캐파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향후에 더 강한 이제 공격적인 이제 캐파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번 보조금에 따라서 마이크론이 커진다. 한미 반도체의 이게 마이크론 자체가 이제 TC본드 장비 향이 70%가 이제 그겁니다. 한미 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가 90%가 한미 반도체 향이고 그러면 이제 이 두 회사들이 보조금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은 그에 따른 내년에 가이던스 자체가 더 상회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장비주들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12월 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 가이던스의 전망에 맞춰 가지고 장비사들한테 주문을 넣습니다. 신규 주문을 넣는데 그 주문들이 이제 한미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테크윙이나 아니면 이오테크닉스나 제우스와 같은 회사들에게 장비를 미리 주문을 해야 5개월 뒤든 7개월 뒤든 이 정도의 리드 타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반도체 장비들의 실적들이 상저하고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상반기 때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거죠. 그 측면에서는 지금의 이 분위기대로라면 반도체 장비주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흐름으로 올해 상반기처럼 주가 흐름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조금 생각보다 지금 반도체에 반등할 수 있는 좋은 트리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반도체 보조금도 확정이 되고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따라가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HVM입니다. 오늘 19% 급등 시세를 냈는데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으로 엮였더라고요. 어제 급등했었던 종목들도 오늘 잘 갔고 이렇게 또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도 있는데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급등 시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번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좀 강세는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단순 우리나라 안에서 형성된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 강하고 그와 관련돼서 수혜적인 측면으로 좀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에 당장 관여가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시세 흐름은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 관련된 모멘텀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좀 시세가 강하다가 또 한동안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강하다가 이렇게 좀 반복적인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지금 CES 2025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프로그램에 추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지금 양자가 게임 체인저다라는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 있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서 양자 관련된 기술을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엔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양자의 해로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 패권 전쟁이 양자 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지금 굉장히 막대한 자금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을 할 때는 국가와 그리고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좀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였고 그 안에서의 주가 관련된 주가 종목들의 흐름들은 굉장히 꽤 긴 시간 동안의 강세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게 오늘 내일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구글에서도 또 엔비디아와 손을 잡겠다라고 발표도 했고 구글의 또 개별적인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좀 시세 흐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관련주로 엮여서 좀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이 안에서 HVM 같은 경우에는 니오붐이라는 이 소재, 금속 소재를 또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초전도 특성을 가진 초전도 양자칩의 주 원료, 꼭 필요한 원료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양자 관련주로도 또 HVM이 우주 항공주로 엮였다가 또 최근 조정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 또 편입이 되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강한 시세 흐름이 나왔고 또 거래량도 어느 정도는 좀 동반된 흐름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흐름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엑스게이트가 또 상한가에 안착을 해줬는데 이제는 우주항공 관련주와 엮어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체크하시는 것보다는 엑스게이트라던가 우리로 그리고 KCS 이런 종목군들과 함께 엮어서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발주 성격으로 또 새롭게 편입된 만큼 물론 갭상승을 해서 뭐 내일 출발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형성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크게 움직임이 없이 뭐 횡보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아니면 살짝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양자 암호 관련주들 급등 시세 이어갔습니다. 내년까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한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5위에 올라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7% 넘는 급등 시세를 냈는데요.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하향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화학 업종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7% 시세가 나왔거든요.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약간 일시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뭐 SNE 리서치 뭐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일단 뭐 이런 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IRA 관련된 보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 1, 2년 뒤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일단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LG 엔솔 4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뭐 최근에 GM 관련 향에 대한 재고 조정 의향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년 뭐 유럽 관련해서 뭐 LFP 본격화 한다고 하는데, 일단 유럽 관세, 사실 중국 배터리가 사실 뭐 관세를 많이 매긴다 한들 여기는 우리나라 배터리보다 훨씬 아직까지는 쌉니다. 그리고 노스펄트 파산 얘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제품 개발 기간만 3년 걸립니다. 특히 볼보나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노스폴트 주요 고객사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만들기 위한 캐파도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고, 그리고 내년에 또 애리조나 공장이랑 총 한 3개의 공장이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가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가동률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못할, 뭐 최근에 포스코 퓨처엔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내년에 가동률을 올리기 위한 고객사가 아직 마땅히 지금 확보되지도 않았고, 그 메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내년 판가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는 조금은 힘든 상황은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에 뭐 IRA를 축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최근에 일론 머스크, 사실 일론 머스크가 거의 법입니다. 요즘에 말 한마디 하나 함에 따라서 2차 전지든 비만치료든 한마디 움직이듯이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향후의 전기차 흐름은 일단 FSD, 최근에 GM이 이제 크루즈 로보택시를 포기를 했듯이 그만큼 이제 FSD가 시장을 주름을 잡게 될 거고, 당연히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CATL이나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FSD를 단 향후에 뭐 모델 Y나 이 관련 테슬라 자동차를 당연히 가격 계속 다운을 시킬 겁니다. 다운을 시키고 완성차 업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을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게 할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향후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 자율주행 못하겠어, 대신 너네 FSD 우리 쓰게 할 수 있게 해줘.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판매는 어차피 나중에 옵티머스 로봇을 통해 가지고 연간 2천만 대 이상까지 만들 겁니다. 그게 2030년이고 지금 연간 200만 대나 300만 대 수준인데, 그러면 그만으로도 생산비가 굉장히 절감이 되죠. 결국에는 목표는 FSD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을 더 확대하겠다는 게 주 목표가 아닌가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일론 머스크 하나 때문에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6년, 물론 이제 기대감은, 업황에 기대감은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을 따라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게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상승 좀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목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